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 밤 9시 30분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발표 1분 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헤드라인 물가가 1년 전보다 4.2% 올랐습니다. 4월 3.8%에서 또 한 번 뛰며 석 달 연속 가속이고 2023년 4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프리마켓의 QQQ는 더 떨어지기는커녕 수직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3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 앞에서 시장이 안도했다는 뜻입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숫자 안쪽을 뜯어보면 이유가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오늘 밤 시장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가늠할 단서도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 보고서를 항목별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표치 그대로입니다. 5월 물가는 전월 대비 0.5%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 0.5%에 정확히 부합했고 4월의 0.6%보다는 한 발 느려진 속도입니다. 진짜 뉴스는 코어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뺀 코어 물가는 전월 대비 0.2%, 시장 예상 0.3%를 밑돌았고 4월 0.4%의 절반 속도입니다. 전년 대비 코어는 2.9%입니다. 헤드라인은 뜨거워지는데 코어는 식고 있는 두 숫자가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보고서입니다. 2022년의 인플레이션이 에너지에 식품, 상품, 서비스까지 전방위로 번진 산불이었다면 이번에는 에너지 한 곳에서 타오르는 불기둥에 가깝습니다. 이 불기둥이 산불로 번지느냐 아니냐, 그 갈림길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코어입니다. 그러면 이 4.2%는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항목별로 뜯어보면 범위는 사실상 하나로 좁혀집니다. 에너지입니다. 1년 누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23.5% 올랐고 그 안에서 휘발유가 40.5%, 난방용 연료유는 58.9% 폭등했습니다. 배경은 이란 전쟁이 만든 글로벌 에너지 공급 쇼크입니다. WTI 원유 선물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올라 지금 배럴당 89달러 안팎입니다. 5월 한 달 미국인들이 주유소 가격표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만난 게 바로 이 숫자입니다. 에너지를 걷어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준이 서비스 물가의 체온계로 보는 항목, 주거비를 뺀 서비스 물가는 전월 대비 0.27%로 4월 0.45%에서 상승 속도가 거의 절반으로 꺾였습니다. 이 항목이 중요한 건 에너지발 비용 상승의 2차 전이가 가장 먼저 흔적을 남기는 자리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미국 물가는 경제 전반이 과열돼 모든 항목이 끓는 그림이 아니라 전쟁이 에너지라는 단일 통로로 헤드라인만 끌어올리는 그림입니다. 헤드라인 4.2%와 코어 2.9% 사이에 벌어진 1.3%포인트의 갭이 그 증거입니다. 시장이 오늘 밤 정말 기다린 숫자도 4.2%가 아니라 코어 0.2%였습니다. 애초에 헤드라인이 더 뜨거워질 거라는 건 시장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으니 헤드라인의 충격은 절반쯤 가격에 들어가 있었던 셈입니다. 유가가 헤드라인을 밀어올린 건 이미 다 아는 얘기였고 무서운 시나리오는 에너지발 비용이 서비스 가격과 임금으로 번지는 2차 전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2차 전이는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항공료와 운송비가 따라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마트 물가와 외식비가 따라 오릅니다. 그 다음이 임금입니다. 물가가 오르니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오른 임금이 다시 서비스 가격을 밀어올리는 순환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유가가 떨어져도 물가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연준이 1970년대에 뼈아프게 학습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에 시장이 확대경을 댄 곳은 휘발유가 아니라 서비스 물가의 기울기였고 적어도 5월까지 그 기울기는 아래를 향했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호르무즈의 긴장이 풀리는 건 아니라서 유가가 만든 물가는 사실상 통화정책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4%대 헤드라인을 방치하면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탓해서 풀려버립니다. 그나마 오늘 새벽 발표된 뉴욕연은 조사에서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5%로 한 달 전 3.6%에서 오히려 살짝 내려왔습니다. 체감 물가가 뛰는 와중에도 기대는 아직 묶여 있다는 연준 입장에선 다행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분봉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발표 직전까지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밤사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미국의 호르무즈 인근 타격에 대한 보복으로 바레인의 미 오함대 기지와 쿠웨이트,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과 드론을 쐈고 대부분 요격돼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와 교량에 대한 추가 타격 명령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고 팍스 뉴스가 전했습니다. 이 긴장에 물가 경계감이 겹치며 오늘 낮 코스피는 4.5% 급락했고 니케이도 1.9% 밀렸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152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시기에 4%대 급락이라 한국 투자자들의 체감은 더 컸을 겁니다. 어제 미국 옵션 시장에서는 SPY 풋 거래량이
콜보다 1.2배 많을 만큼 방어 포지셔닝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들 우산을 쓰고 발표를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마감 기준 빅스 기간 구조도 단기물이 장기물보다 비싼 백워데이션 상태였습니다. 시장이 먼 미래보다 당장 며칠의 충격에 더 큰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QQQ 프리마켓도 697달러 선까지 밀리며 전일 종가 대비 1.4% 가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밤 9시 30분 정각 발표가 찍히자 1분 만에 QQQ가 699달러에서 704.35달러 고점까지 0.8% 가까이 수직 반등했습니다. 그 1분 거래량이 27만 8천 주, 오늘 프리마켓 평균 분당 거래량의 13배입니다. SPY는 같은 1분 고점이 736.8달러, 전일 종가까지 거의 다 메웠다가 732달러 선으로 되밀렸습니다. 발표 직전 4% 넘게 빠져있던 TQQQ도 같은 1분에 70.89달러에서 72.59달러 고점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만 프리마켓의 반등은 절반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답은 정규장이 좋습니다. 밤 10시 30분 개장 직후 QQQ는 701.66달러에서 출발해 첫 5분간 699.62달러까지 한 번 더 눌렸지만 거기서 방향을 위로 틀어 밤 10시 49분에는 709.17달러까지 올라 전일 종가 707.83달러를 잠시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706달러 중반, 전일 대비 0.18% 하락까지 낙폭을 거의 다 메운 상태입니다. 개장 첫 1분에 QQQ 거래량 59만 주, 오늘 평균 분당 거래량의 10배가 넘는 물량이 쏟아진 뒤에 나온 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발표 직전 4% 넘게 빠져있던 TQQQ도 71.68달러에 개장해 한때 74.05달러까지 오르며 전일 대비 0.6% 하락까지 회복했고 SPY는 735달러 중반에서 전일 대비 0.21% 하락입니다. 기관 물량이 들어온 정규장 첫 30분, 시장이 고른 쪽은 일단 코어 안도였습니다. 이 온도차가 정말 중요한 곳은 금리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의 기본 시나리오는 인하가 아니라 인상입니다. 물가가 석 달째 가속하는 동안 고용도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5월 비농업 고용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에 묶여 있습니다. 연준이 물가만 보고 긴축으로 기울어도 경기가 버텨줄 거라는 계산이 인상 베팅의 바닥에 깔려 있는 셈입니다. 어제 장마감 기준 연방기금금리 선물은 정책금리가 현재 3.62% 수준에서 연말 3.84%까지 오르는 경로, 그러니까 0.2%포인트의 인상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53%로 마감해 있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 0.25%포인트 인상 확률을 70% 안팎으로, 이르면 9월 인상 확률을 38%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어가 예상을 밑돌자 발표 직후 단기금리 선물이 오르며 트레이더들이 인상 베팅을 일부 거둬들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리 선물 가격이 오른다는 건 금리 기대가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인상론에 기름을 부을 발표였는데 구성을 뜯어본 시장은 오히려 반대쪽으로 한 걸음 움직인 겁니다. 금리 인상 기대가 시장을 누르는 동안 이자가 없는 금이 3월 이후 6% 넘게 빠져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남은 밤의 체크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진행 중인 이 회복이 마감까지 유지되느냐입니다. 개장 첫 30분은 코어 안도 쪽으로 기울었지만 낙폭을 메운 것과 전일 종가 707.83달러 위에 안착해 마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새벽까지 이 라인을 지켜내는지가 1차 확인 지점입니다. 둘째, 9월 인상 확률의 행방입니다. 오늘의 코어 둔화가 인상 시점을 뒤로 미는 재료가 되는지 금리 선물이 며칠 안에 답을 줄 겁니다. 셋째, 다음 CPI를 지금 만들고 있는 유가입니다. 5월 물가를 끌어올린 건 5월의 기름값이었는데 어제 WTI 공식 정상가는 배럴당 89.59달러로 6월 들어서는 오히려 3% 넘게 내려 진정되는 중입니다. 팍스뉴스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테이블이 살아있는 한 6월 에너지 항목은 5월보다 차가워질 수 있고 반대로 테이블이 깨지면 오늘 본 4.2%가 바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만든 4.2% 밑에서 물가의 몸통은 2.9%, 오르는 속도는 식어가고 있다. 헤드라인만 보면 공포지만 구성을 뜯으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결국 전쟁이 유가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가 올여름 물가의 전부고 그 물가가 연준의 손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가 올여름 시장의 전부입니다. 저희는 남은 정규장과 마감까지 시장이 어느 쪽 숫자를 믿는지 지켜보고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바깥의 소음이 아니라 숫자 안쪽의 구조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다음 발표 때도 이렇게 분해해서 보여드릴 테니 구독해두고 같이 보시죠.